네, 오늘은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IRP와 DC계좌 같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투자에 대한 아이템을 언제 사고 언제 팝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항상 정점에서 매도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왔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상황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좀 조짐이 있다면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내에서 나스닥 상품의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왔기에 이를 좀 실현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없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고민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24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미국이 대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입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선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보자 라는 뉘앙스가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가지고 오면서 물가를 잡아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현대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정말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이 좋다는 것은 경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지표가 좋아서 소비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물가에 대한 안정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만한 내용은 나스닥 100의 3년 차트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금리가 지속되며 자금이 풀렸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요즘에 빠른 속도로 회복하며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연금저축에서 나스닥 100에 대한 상품을 투자했던 분들이 수익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들리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IRP, DC, 연금저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안에 나스닥 100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수익률인데요. 자, 보니까 이제 뭐 매입 원금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이 수익률에 대한 내용이 30%에서 50%를 넘어가고 있네요. 해당 계좌는 제 기억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한 계좌로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고용지표나 상황들을 봤을 때 나스닥은 조정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주는 분도 계신데요.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가 온 다음 일반적으로 시장의 자산 가격들은 더욱더 많이 부양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하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충격이 왔던 사례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처럼 똑같이 조정이 온다라고 100%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 비를 피해가는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들을 업로드 해볼까 합니다. 자, 저마다 이제 의사결정은 다르겠지만요. 만약 이번의 경제 사이클은 지난 과거와 다르다. 증시에 대한 충격 없이 물가가 서서히 잡히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면 현재의 나스닥 100 ETF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죠. 물론 예상이 틀려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연금저축이나 IRP, DC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 투자 계좌죠. 최소 55세 이후 혹은 퇴직 이후까지 자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쭉 가져가면 됩니다. 헌데 만약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럴 때는 충격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략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스닥 100 ETF를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스닥 100 ETF를 50%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스닥 100 상품은 투자의 세계에서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 때는 아주 높은 상승을 보이고 증시에 조정이 온다면 비교적 큰 하락폭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스닥 100과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두 가지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 국채를 담는 전략인데요. 물론 우리가 방어에 대한 성격도 있지만 그래도 수익에 대한 부분도 고려한다면 미국의 장기 채권 ETF를 IRP 계좌 내에 담는 것, 그러한 전략도 지금 시기에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권에 대한 생각이 너무 보수적이다 라고 느낀다면 이제 주식형이지만 배당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가고 있는 요즘에 커버드콜에 대한 말들이 많죠.
그런 금융상품들도 우리가 일정 부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가지 전략이 어떻게 보면 나스닥 100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나스닥 100 ETF들은 해지가 되지 않은 환 오픈형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러 값이 비싸지면 그 환차익까지 계좌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환차익을 좀 확정짓기 위해서 매도를 일부 하거나 전량을 했다면 이제 고민은 그것입니다. 다시 또 미국의 장기채나 미국의 배당 관련 커버드 콜을 매수한다면 이제는 비싼 환율을 지불하고 달러를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략으로 해지를 걸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ETF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ETF를 매수할지는 다음 편 영상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ETF를 보유할지 혹은 비중을 조절할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